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전파 속도와 규모가 심상치 않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다시 2단계로 상향 조치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해온 불교계는 이번 격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방역 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고리로 한일 관계, 또 남북 관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천연고찰 주변에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불교계,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사업연합회는 원래 계획대로 고압 송전선로를 땅속에 설치하는 지중화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송전탑 건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불교 수행과 포교도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의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와 강주를 지낸 홍법 스님의 입적 42주기 추모달해제가 서울 구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크게 줄어든 이때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모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전파 속도와 규모가 심상치 않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다시 2단계로 상향 조치됐는데요. 불교계는 어느 종교보다도 먼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법회와 기도를 중단하는 등 모범적인 대응을 통해 지금까지 사찰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격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방역 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한 지 100여일 만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앞서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규 법회는 진행할 수 있지만 각종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는 허용되지 않고 명령을 어기면 정규 법회까지 금지됩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 측에서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이 지금까지 잘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불교계나 조계종 관련된 사찰에서는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불교계에서 더 이상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걸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불교계 최대 축제인 부처님 오신 날 연동회까지 취소하며 어느 종교보다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대응해 세간의 호평을 받아온 불교계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종교단체로 인해 필요 없는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법회와 행사를 포기한 결단과 의지는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사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한때 광주 광륵사발로 규정된 감염 사례는 방문 판매자가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지역 사찰들은 또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이제 인과적인 또 배려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인식을 사회보다 더 선도하는 이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도들도 사찰 방문 대신 온라인 법회로 발길을 돌리며 코로나 예방에 마음을 보탰습니다. 갈수록 현대사회에 가면은 아무래도 이 테크놀로지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 최초의 백신 개발 소식에도 당분간 상용화는 어려운 만큼
대면 법회 대신 가정을 중심으로 SNS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포교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장마가 끝난 가운데 서울시가 어제 반포 한강공원을 재개방하면서 지난 6일부터 전면 통제됐던 서울 지역 한강공원 11곳의 출입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의도 한강공원의 일부인 여의색강 생태공원은 아직 침수된 곳이 있어 복구에 시일이 걸리며 재개방된 공원 내에서도 일부 구간은 시설물 파손, 땅 꺼짐 등으로 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으므로 한강공원을 찾을 때는 꼭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잠수교 등 서울시 주요 도로들의 통행도 전면 재개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다문화 가정에 긴급 재난성금을 지원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 등은 구례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해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다문화 가정 10곳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저희가 내려온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셔서 아름다운 구례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입니다. 모든들이 빨리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기원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후원은 물론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는 치료와 수술비 모연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모든 국민이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를 내세웠습니다.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고리로 한일 관계, 또 남북 관계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맞고 있는 문 대통령이 다시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 등 잇따른 악재로 집권 4년차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맞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들의 대규모 고체로 3기 청와대를 출범하고 수혜 연장을 찾으며 심기일전 중인 상황에서 광복절 경축사 핵심으로 내세운 건 개인의 광복이었습니다. 75년 전 나라가 광복을 맞은 이후 과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가라는 물음을 던진 겁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꺼내든 건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명시한 헌법 10조. 4년 전 촛불로 우리는 헌법 1조에 주권 재민 정신을 새겼다며 이제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언제든 마주 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과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문제와 관련해 생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청 공동관리 등 협력을 통해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남북, 대일 관계 등 대외적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있다는 공감대를 앞세워 문제 해결 여지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종교 대표들과 함께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개인의 광복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오늘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이루어졌는가를 화두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상생에 기치를 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임기 후반기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할머니들에게 금반지 등을 선물하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의 집은 지난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할머니 5명에게 금반지와 위로금, 꽃화분, 케이크를 선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은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행사를 열지 않았다며 행사 대신 할머니들과 보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물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한 선물 비용은 나눔의 집 시설 운영 전입금과 지정 후원금으로 충당했다고 시설 운영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천연고찰 주변에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불교계,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사업연합회는 원래 계획대로 고압 송전선로를 땅속에 설치하는 지중화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송전탑 건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 해목산 자락에 자리한 천연고찰 고달사가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철탑들에 둘러싸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위협적인 대형 송전탑을 사찰 산등성이를 따라 건설하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달사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 승탑을 비롯한 보물 제7, 8호를 간직한 불교 왕국, 고려 당시의 도봉원 등과 함께 왕권의 비호를 받았던 삼원 사찰입니다. 문제는 고압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약속했다가 공사 시행자인 대기업이 지상 송전탑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지중화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약속을 했으나 공사비가 지상과 지중화에서 7배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 많은 공사비로 인해서 지중화 사업은 아예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송전선로 변경에 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설명회를 강행했다며 여주시를 상대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땅값 하락과 경관 훼손, 전자파 발생 등의 많은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반발해 주민 설명회는 결국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자연도 훼손되고 일단은 주민에게 건강도 해치고 그런 어떻게 자연환경을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송전탑이 들어서게 될 주변에 옛 취암사 절터는 이달 말쯤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조규정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전 조사 결과 취암사는 세계 최고 금속 활자분을 저술한 고려말 고승, 백운화상 경안선사가 입적하고 직지, 목판분을 간행한 역사적인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전탑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화재 주무부서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발굴조사를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제 그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고달사와 여주 지역 사찰들로 구성된 여주 사업연합회는 송전선로를 전면 지중화하지 않으면 송전탑 건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중화를 해야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지중화를 해야만이 이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 여주 지역 불교계와 송전탑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에 반발이 거세지면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코로나19로 불교 수행과 포교도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의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주지와 강주를 지낸 홍법 스님의 입적 42주기 추모달의제가 서울 구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통도사를 다 팔아서라도 스님을 살려야 한다.
통도사 전 주지 홍법 스님이 투병할 때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했던 당대 선지식 경봉 스님이 후학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세납 49세의 젊은 나이에 원적에 든 홍법 스님의 당시 통도산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스님이 이제 되게 많이 몸이 불편하시고 하셨을 때 통도사를 진짜로 팔아서라도 이놈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모든 스님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이제 장작을 한 개비라도 아끼시려고 그렇게 사중돈 함부로 쓰시지 않은 아주 우리가 지금 부끄러울 정도로 그 시대에 진짜로 표본으로, 스승의 표본으로서 평생 청빈한 삶과 철저한 하심으로 사부대중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홍법 스님. 영축 총림 통도사 제5대 주지와 강주 등을 맡아 후황양성에 매진한 스님은 출가 수행자 본분을 지키는 수행정진으로 지금까지 많은 후학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대웅전에서 열린 42주기 추모달해제에는 홍법문도의 대표 정우 스님을 비롯해 생전에 깊은 인연을 맺은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강원 수학 제자인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중앙승가대 전 총장 종범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27살이었더라고요. 제가 벌써 목전에 7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유수 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통도사에서 봉행해온 홍법 스님 추모달해제는 올해 처음으로 구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홍법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온 홍법문도에는 출가 수행자로서 올바른 길을 제시했던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스님의 그 크신 모습을 떠올리면서 항상 저희들 가슴 속에 생존해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법문도회와 통도사 강원 수학제자들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달해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다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평생을 무소의 정신으로 청빈한 삶을 실천하고 수행에 정진했던 홍법 스님의 가르침은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에 후학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구룡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삼양그룹 창업주 수당 김현수 선생의 인재육성 정신을 계승한 제29회 수당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삼양그룹 수당재단은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겸 경희대 미래문명원 석좌 교수와 김동호 연세대 화학과 교수, 최해천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를 수당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구 이사장은 비판적 합리주의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역사철학과 사회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워 인문사회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크게 줄어든 이때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모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전국 34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준비한 각양각색의 교육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체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김연교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폭우로 외출이 힘들었던 아이들의 손이 모처럼 바쁘게 움직입니다. 난생 처음 먹을 갈아 붓글씨도 써보고 멋진 스티커를 붙여 나만의 가야시대 갑옷도 만들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박물관, 미술관 주간을 맞아 개최한 2020년 박물관 교육박람회 현장입니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 계기를 마련하고 전국 각지의 박물관 및 미술관들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을 했고요. 가족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내 만해기념관이 진행하는 부스입니다. 이렇게 시와 그림이 새겨진 전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번 박람회는 이렇게 전국 34개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운영하는 전시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난파선 속에 다양한 보물들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바닷속에서 발굴된 고래 청자 향로를 직접 피워본다던가. 포항 국립등대박물관과 속초 국립산악박물관, 파주 세계민속악기박물관,
부천 로보파크까지. 단순한 체험뿐 아니라 전문 학예사들의 설명이 곁들여져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다양해가지고 체험할 것들이 많아서 아이도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과학 원리 같은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위주로 체험해 보려고요. 목판에 역사적인 그림을 그려서 좋았어요. 각 교육 프로그램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돼 안방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BBS 뉴스 김한규입니다. 축구를 통해 우리 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생명나눔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창단된 축구팀 FC 생명나눔은 경기도 남양주 별내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스님들이 중심이 된 봉선사 FC와 첫 친선 축구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FC 생명나눔 단장인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의 주선으로 이뤄졌고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과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을 비롯해 봉선사와 불암사 신도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과 경기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영화관과 박물관 등에서 사용하는 문화 여가 소비 할인권 6종의 시행 일정이 중단 또는 연기됐습니다. 문체부는 영화의 경우 1차 배포된 할인권은 오늘까지 사용기한 내 사용할 수 있지만 내일부터 배포할 예정이었던 2차 배포분부터는 배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 한인타운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축제인 한펑제가 상하이 한국상회 주최로 지난 15일 개막해 다음 달 13일까지 한인타운인 상하이 미낭구의 홍취안로 일대 상가에서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한국 전통 복식 퍼레이드, 사물놀이, 메이크업 시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마련되며 화장품과 식품, 생활용품 등 부문별로 한 주씩 모두 4주간에 걸쳐 특별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경남 도립극단은 다음 달 17일부터 4일 동안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단 공연 연극 토지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가 연극으로 제작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출연진과 제작진 등 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그동안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모범적인 대응을 해왔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일부 종교단체들 때문에 동일한 제약과 행정처분을 받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또다시 대유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